안녕하세요, 상승효과입니다. 제가 이렇게 나스닥 지수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 구간을 알려드렸죠. 근데 상승효과는 말만 한다,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1차 매수 구간 매매일지 차트인데 제 매수 매도가 찍히는 차트예요. 여기 바이 표시 보이시죠? 실제로 그 분할 매수 구간 1차 매수 구간에 저는 매수를 했습니다. 또 다른 종목 마찬가지로 매수를 했죠. 여러분들이 따라 사실까봐 여기 가격대랑 기간 이런 것들 멘트 적혀있는 건 제가 지웠어요. 여러분 혹시 애널리스트하고 펀드 매니저 차이를 아시나요? 애널리스트는 기업을 분석하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본인의 방식에 의한 실제 투자를 하는 분들이 펀드 매니저예요. 돈을 굴리는 분들이죠. 상승효과는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댓글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애널리스트가 아닙니다. 애널리스트처럼 생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펀드 매니저예요. 투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은 실제 저의 견해, 의견 이런 것들의 모음집인 거고, 실제 저는 그 생각대로 투자를 실행합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제가 언제 샀다, 팔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리딩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 역시도 많이 흔들립니다.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실수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계속 이 과정을 수행을 해나가셔야 되는 거고, 자신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코스피 상황과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그 투자 전략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코스피 말씀드린 하락 채널, 제가 변곡점에 와 있다고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이 하락 채널 일단 저항에 맞고 떨어졌어요. 하락을 한 모습이고, 또 전저점이죠. 여기 전 저점이자 20일 이동평균선 저항 부근, 이 저항 라인 근처까지 가깝게 온 모양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 여길 맞고 떨어졌는데 다시 여기 올라타야 되고, 여길 강하게 올라타서 강하게 지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 다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죠. 여기가 찐반등이다, 존버하면 된다 라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또 빠질 거다 라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미래는 알 수가 없죠.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대응을 해나갈 뿐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3월달에 긴축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충격, 그때까지 변동성은 분명히 남아있다 라고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보는 게 나을 것 같다 라는 의견인 거고요. 어쨌든 지금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여기 지지라인 2820포인트 정도 구간인데, 여기를 일단 올라타는 게 중요하겠죠. 중요한 건 지금 증시가 변곡점, 이 반등을 뚫고 다시 하락을 하느냐, 아니면 올라타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추세가 이어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 자리 혹은 조금 더 상승한 다음에 2820 정도에서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갖고 있는 구간이다 라는 거죠. 코스피를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이 검정색 5주선이거든요. 하락을 하면서 지금 5주선을 넘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선인데, 복마감 기준으로 해서 이 5주선을 올라타야 됩니다. 주가가 올라타야지 단기적으로라도 이 상승 추세가 전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는 반등을 해준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중요한 변곡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흐름을 보자고 하면은 분명히 저평가 구간이 맞습니다. 지금 코스피 PBR 1배 미만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절대적으로 놓고 보자면은 평균적인 아래에 와 있다. 또 고점 대비 물론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고점 대비해서 22%가 빠졌단 말이에요. 이 코로나 때 35%가 빠졌죠.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가 22%가 빠졌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빠진 거예요. 분명히 분할 매수를 시작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점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게, 한파동이 더 빠진다 라고 한다면 2450에서 2500, 여기는 굉장히 강한 지지가 될 거예요. 기존 매물대 플러스 240주선, 200주선 다 몰려있는 구간이죠. 여기서 만약에 많은 물량을 살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면요. 하지만 그건 알 수 없죠.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20%가 하락했어요. 그리고 주봉인데 마찬가지로 5주선, 여기를 지금 주가가 올라타지 못했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분할 매수 구간, 내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서 분할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실제 분할 매수를 했던 이 구간, 여기가 바로 여기였어요. 제가 매수했던 여기가 바로 그 자리죠. 이 종목도 나스닥 1차 매수 자리에서 매수를 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분할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분할 매수예요. 제가 이 구간에서 그러면 모든 현금 비중을 다 몰빵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분할 매수는 내 현금 비중을 나누어서 떨어질 때마다 분할해서 담는다는 의미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샀는데 1차 분할 매수한 가격에서 그냥 이렇게 올랐어. 그럼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산 만큼 이것만 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예요. 이게 분할 매수입니다. 그리고 증시가 만약에 추가로 꺾일 것 같다. 그럼 의미 있는 구간에서 한번 자르는 거예요.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현금 비중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빠지면 아래서 또 잡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일단 여기서 좋은 가격에 샀으니까 다시 눌리더라도 다시 이렇게 갈 것이야 예상을 하고 장기 보유를 할 수도 있고요. 왜냐면 아직 남은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할 매수 구간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매매에 이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3월달이죠. 얼마 안 남았어요. 연중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7번 금리 올릴 거다. 내년에는 4번을 올릴 거다. 총 내년까지 11번 금리 인상을 할 거다. 한 번에 0.25%씩 올린다고 하더라도 곱하기 11번이면은 2.75%예요. 올해 7번이라고 하면은 올해에만 1.75%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10일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되죠. 이게 7%,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82년 이후에 40년만 최고 수준인데 1월달은 7.2%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예상치와 비교해서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어쨌든 연준은 고용 그리고 물가 상승,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높게 나온다고 하면은 어쨌든 시장 충격, 금리 인상 속도, 긴축 속도 이런 게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0일날 발표될 이 소비자 물가지수, 이걸 잘 봐야 되고, 또 금리를 0.25 올릴 거냐 0.5를 올릴 거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골드만하고 시티에서는 0.5%는 아니다, 0.25로 갈 거다, 이 시나리오에 베팅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걸 빅샷이라고 하거든요. 0.5% 한 번에 올리는 거. 근데 이 확률이 30%가 넘어갔다,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오고 금리 인상, 긴축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진다, 빅샷, 0.5% 한 번에 올리고 양적 긴축까지 동시에 일어난다 라고 하면은 분명히 증시의 충격은 다시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전략을 너무 공격적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주가가 이런 시기에는 이렇게 변동폭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하락을 한다던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 보유하시고, 내가 저점에서 운 좋게 분할 매수를 잘 했다면 추가로 올라갔을 때 추가로 사는 것보다는 더 떨어질 때만 추가로 사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정성을 내가 추구하는 투자자라면. 전에도 보여드렸죠. 우리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 그냥 평지를 자전거 타고 가듯이 굉장히 쉬워 보여요.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언덕도 오르고 구덩이에도 빠지고 산도 넘고 바다 건너고 이런 골짜기도 건너고 배 타고 바다도 건너고 다리도 건너고 태풍, 산사태, 별의별 장애물을 다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달하는 게 목표 지점이라는 겁니다. 이만큼 장기 투자가 어려워요.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구간, 우리가 어렵다고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구간 굉장히 버티기 힘들죠. 하지만 결국엔 어때요? 여기서 시작했지만 여기서 끝납니다. 이만큼의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만큼.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그 과정에 있는 과도기인 거고, 이렇게 지금 골이 굉장히 깊지만 골이 깊으면 다시 상승의 폭도 커질 수 있어요. 언젠가 다시 올라갑니다. 지금 이 과정에 있다는 거죠. 물론 이 하락이 어디까지 빠질진 몰라요. 여기서 끝날지 더 빠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언젠가 회복은 된다는 거죠. 지금 자리가. 이 물웅덩이를 위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점에 있는 진주조개, 누가 빠뜨린 보물들, 금덩어리, 그런 걸 주워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장기 투자자, 우량 종목을 길게 가져가는 그런 종목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좋은 기회죠. 싼 가격에 수량을 늘려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기회로 인식을 하자. 더 떨어질 때마다 분할해서 줍줍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된다. 또 내가 단기 투자자라면은 방망이를 짧게 잡고 하락 시에 매수, 그리고 반등하면 매도, 이런 반복적인 매매를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도 있어요. 혹은 내가 여기서 잡았다면은 어느 정도 이게 상승을 했을 때 내가 현금 비중이 적다면 여기서 다시 매도를 하는 거죠. 현금 비중을 다시 만들어서 하락하면은 그때 또 살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지금 불안한 시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악재보다 이 불확실성을 더 무서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달 실제 금리 인상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양적 긴축, 그 속도가 어떻게 진행될지, 거기에 따라서 많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너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적절하게 내 리스크 관리하면서 하락할 때마다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 보면 어떨까. 또 장기 투자 종목은
싼 가격에서 수량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가 하락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아직 우리는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긴 시간을 거쳐서 이런 장애물들을 다 겪어야지 진정한 장기 투자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자가 된다는 거예요. 모두 힘내시고 계좌가 파란불이더라도 행복한 생각하실 수 있는 상승효과TV 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